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경제 전문인,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강석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드디어 제가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교수님. 제가 영광입니다. 네. 예.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강석 교수님은 누구인지 비록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직접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평생 경제 연구만 했고요. 커리어 내내. 네.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었고, 그전에는 국채연구기관에 있었고, 지금도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경제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지금 현재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진단하는 해설위원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KBS나 YTN이나 MBC, SBS에서 많이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이제 정부의 이제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경제 관련 정부 부처하고 여러 가지 자문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기업들도 다 만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실 만한 그런 기업들은 다 만나서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네. 그런 경제 현상 속에서 경영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는 그런 종류의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교수님 이런 거 다 봐가지고 사실 네. 다 알고 있는데 네.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한 네.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최근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네. 예, 요즘 근황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하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위태위태하면 더 바빠져요. 네, 맞아요. 네, 경제적으로 아무 현안이 없으면 덜 바빠지는데, 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경제 현안들 너무나 많고, 네. 이놈의 금리는 언제까지 인상 행보를 유지할까? 네. 언제쯤 금리를 인하할까? 언제쯤 이 고물가는 좀 해소될까? 이런 궁금증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 또 책을 내셨다고요. 네. 예,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네. 사실 이 책을 제가 간단하게 좀 읽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경제의 언어를 갖추셔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을 보는데 그 방송에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너무나 훌륭해요. 근데 그게 스페인어로 전달이 돼요, 만약. 스페인어를 모르는데 1시간 동안 아무리 훌륭한 정보를 전달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지금 경제가 어떤 국면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런 경제 현상 속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자산 관리를 어떻게 바꿀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경제의 흐름을 읽어나가야 되는데 그 경제 언어가 어렵잖아요. 딱딱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딱딱하고 어려운 경제 언어를 일상 우리 대중의 언어로 좀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린다면 경제 언어책입니다. 네, 경제 언어를 장착하셔야 된다. 근데 이 접근 방식은 정말 중학생도 읽을 수 있게 쓴 거죠. 중학생도 쉽게 읽고 이게 경제가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책을 발간한 겁니다. 네, 아주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게 기초적으로 1:1 개인 교습 하듯이 그렇게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대한민국 경제 흐름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대한민국 현재 경제 상황을 짧게 요약해서 한 3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상황은 말 그대로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좀 구분하시면 좋겠는데, 경제 위기는 2020년에 찾아왔던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경제 규모가 오히려 쪼그라드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역성장하는 거. 네. 그런 걸 경제 위기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네. 경제 위기고 23년, 22, 23년은 경제가 이렇게 수축되어가는 경기 침체. 굳이 따지면 V자 충격, 그게 경제 위기고요. 네. L자로 점점 꺼져가는 거, 이런 네. 걸 경기 침체라고 하죠. 네. 지금 23년 한국 경제는 1.4% 성장률이니까 네. 그냥 말 그대로 경기 침체 국면이다. 네. 이렇게 하면 거의 정확하고요. 고물가를 경험했고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 압력, 경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경제. 소위 물가는 여전히 높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 침체가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소득은 안 느는데 명목 소득은 그대로예요. 근데 실질 소득은 떨어지죠. 무슨 말이냐? 통장에 찍히는 소득의 규모는 뭐 작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할지 몰라도 같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삼계탕을 100그릇 사 먹었다 그러면 올해는 100만 원 가지고 삼계탕을 80그릇밖에 못 사 먹는 거죠.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거죠. 경기 침체와 함께 고물가가 맞물리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고 느낄 만한 그런 경제, 이름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기초적으로 이제 경제에 대해서 네.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네. 네. 왜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네. 아주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지난 23년 경제전망서에다가 철부지. 네. 철부지의 철이 이제 계절을 뜻해요. 네. 사시사철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리고 부지는 알지 못한다. 한자어죠. 철부지는 계절의 변화를 모른다.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봄에는 씨앗 뿌리잖아요. 네. 그리고 가을에는 수확하잖아요. 네. 만약에 가을에 씨 뿌리면 그 농사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네. 계절의 변화를 모르고 그 계절에 정확하게 계절에 걸맞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경제 여건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경제 여건에 맞게 대응하는 사람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건데 그게 경제의 언어를 장착한 사람이죠. 근데 경제의 여건의 변화를 그냥 무시하거나 모른 채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철부지죠. 굳이 따지면 2020년, 21년은 제로금리 시대,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고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로금리를 도입했었고 그 제로금리를 도입하다 보니까 돈이 이동하죠. 금리 싸니까 대거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대거 주식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때는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하고 주식 투자 많이 하면 돼요. 그게 올바른 그 경제 국면의 대응 전략인 거죠. 근데 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고물가가 찾아왔죠. 41년 만에, 미국 물가 같은 경우는 41년 만에 최고치예요. 네. 41년 만에 9.1%라는 최고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했던 거죠.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 돈이 다시 한번 이동합니다. 다른 데로. 네. 고금리로 이동하니까 은행으로 돈이 이동해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주식시장에서 다시 빠져서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는 긴축의 시대라고 하고 완화의 시대와 긴축의 시대는 완전히 다르다.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수확했다면 완화의 시대 때 투입했다면 반대로 긴축의 시대 때는 수확하면 된다. 주식 투자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23년 하반기는 라스트 댄스, 금리 인상의 종식, 네.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는 지점은 23년 하반기 중에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텐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다시 한번 돈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금리가 추가적인 인상이 멈추고 동결되거나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 하는 지점, 그런 지점이 곧 오겠죠.
그런 지점부터는 또 돈의 이동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맞게, 그 시대를 규명하고 시대에 맞게 적절히 자산관리 전략을 세우는 거,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경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네. 철부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단어에서도 내가 어떤 느낌인지를 알겠어요. 네, 네. 사실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눈은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사실 그 내용에서 왜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해야 하는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단어가 마치 눈 감고 운전할 수 없잖아요. 네. 예, 마찬가지죠. 경제를 들여다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1500년대에 그려진 독일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주 존경한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네.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4명의 맹인이 있어요. 네. 그 4명의 맹인이 이 지팡이 같은 걸 잡고 있는 거예요. 4명이. 네. 그리고 한 명이 안내하는데 그 안내자에 따라가는 거예요. 4명이 눈 감고. 네. 근데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맹인이에요. 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도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경제를 읽고 경제의 언어를 장착하고 이 경제가 어떤 국면인지를 이해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현업에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은 또 뭐 제조업을 하실 수도 있고 서비스업을 하실 수도 있고 경제 전문가는 아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이든 뭐 주식을 부동산을 연구하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는데, 뭐 어떤 전문가의 얘기를 또 집중해서 들을까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도 역시 나 스스로 경제에 대한 감각, 경제에 대한 언어, 이게 장착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그 경제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최근에 들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절실히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우리가 그 팬데믹이라는 어떤 특이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경제의 어떤 변화에 따른 어떤 부동산 시장의 변화, 주식 시장의 변화, 채권 시장 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우리가 경험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